서른도, 본명 이영춘는 1958년 6월 23일 부산 해운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으로 잃어버린 30년과 삼바의 여자와 같은 노래로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가난 속에서 자란 소년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음악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영감 넘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서른도는 깊은 슬픔, 혹독한 시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한 비극적인 결말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그의 경력에서의 성공과 실패, 폭풍우 같은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슴 아픈 죽음은 모두 영광스럽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른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의 기대와 사회의 압력 사이에서 갇힌 느낌이었고,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악 산업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서른도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했던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상택 씨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 곽순자 씨는 그와 두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난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그에게 열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과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검소한 밥을 들고 몇 킬로미터를 걸어 학교에 가던 시절을 회상하며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1985년 어머니를 잃은 사건으로 더욱 깊어졌고, 이 사건은 그를 장기적인 우울증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의 재능을 믿었고,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는 서울의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그리워 울던 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큰 지지자를 잃은 것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은 서른도가 활동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트로트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더 이상 젊은 청중에게 어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음악 프로듀서들의 의심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여러 음반사에서 거절당했고, 투박한 목소리와 소박한 연주 스타일 때문에 컨트리 가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그에게 여러 번 자신의 재능에 의문을 품게 했고, 녹음실에서 온 세상이 자신의 꿈을 막는 것처럼 느껴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서른도는 또한 나중에 루민이라는 예명으로 가수가 된 이승현을 포함한 세 아이의 아빠라는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항상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었지만 음악적 스타일을 둘러싼 갈등과 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때때로 승현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는 승현이가 아버지의 그림자에 짓눌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그 말에 서른도는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서른도의 음악 인생은 눈부신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를 오가는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초 부산의 나이트클럽에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며 깊은 감정과 전통 트로트 멜로디를 결합했습니다. 1982년 KBS 신인 왕후에 출연하여 5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정식 가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커리어적 전환점은 1983년 KBS 스페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에 출연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를 리메이크한 잃어버린 30년은 전쟁으로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수백만 명의 한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며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에게 수많은 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발매 직후 가장 빠른 속도로 히트한 노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는 방송 중에 이 노래를 수천 번 불렀는데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 매번 강렬한 감정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서른도의 이후 성공에는 삼바의 여인,
너만 사랑했어, 보랏빛 엽서와 같은 노래가 포함되었으며 이 모든 노래는 고전적인 트로트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노래 대부분을 작사, 작곡하는 등 작곡 실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전직 배우이자 작사가였던 그의 아내 이수지는 Woman Girl Girl과 같은 많은 인기곡의 작사를 맡아 그의 경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그가 음악 산업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불후의 명곡부터 라디오 스타까지 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성실함과 영감을 주는 능력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음악 외에도 연기에도 손을 대어 오로라, 공주 2013, 무모한 가족 2012, 보석 잡화 2009와 같은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하여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에게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수상과 유력 음악기관들의 인정을 포함한 수많은 상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서른도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0년대 젊은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더욱 현대적인 음악 장르로 영역을 확장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팝과 트로트를 결합한 이 실험적인 앨범은 기대만큼 호평을 받지 못했고 그의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났다는 충성스러운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앨범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읽고 녹음실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며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경력 초기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첫 앨범 제작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던 것입니다. 업계의 젊은 스타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거의 포기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종종 감정적인 순간을 동반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스튜디오에서 하루 18시간씩 작업하며 곡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결국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악천후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 그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울면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 같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서른도의 업적은 명성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트로트의 유산을 보존하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준 데에도 있습니다. 그는 활동 초기부터 현대적인 요소를 음악에 접목하여 흔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트로트 장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라틴 감성을 가미하면서도 트로트의 정신을 간직한 삼바의 여인과 같은 곡으로 이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또한 특히 젊은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멘토이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의 아들 이승현이 루민이라는 예명으로 가수로 성공한 것은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개인적인 성취 중 하나이지만 승현의 여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그는 인정합니다. 그는 아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그가 가르친 가치관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서른도 또한 한국 문화, 특히 고향 부산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0년 순천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은 한국 문화와 관광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키워준 지역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남 동광고등학교를 위한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사랑아 그리워라, 사랑이란 이런 걸까? 와 같은 노래들은 단순한 음악 작품이 아니라 힘든 시절부터 행복했던 순간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말하며 이 노래들이 청중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업적들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고자 하는 그의 끊임없는 헌신을 증명합니다. 서른도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고 기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전직 배우 이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작사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수진은 그의 음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수많은 히트곡에 기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승현, 이승민, 이승아라는 세 자녀를 두었고 서울에서 끈끈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도록 기억될 사랑 이야기로 묘사되는데 서른도가 아내를 위해 여자 소녀 소녀라는 곡을 쓴 것처럼 낭만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긴 투어 일정과 바쁜 스케줄로 인한 그의 음악적 압박감은 수진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몇 달간 떨어져 지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조용히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른도의 연애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결혼 초기 수진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결혼 20주년을 맞았을 때 수진이 울면서 자신이 항상 일에 바빠 혼자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른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때 유명세에 힘입어 자주 불거진 불륜설에 시달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이러한 불륜설은 수진에게 상처를 주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그 소문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고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혼자 앉아 울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인내와 사랑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른도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4년 10월 비 오는 날 서울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상치 못하게 그가 아직 경력의 정점에 있었고 부산에서 공연을 마치고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